안녕하세요. 이화여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서재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약간 시험 끝나면 같이 후유증을 좀 앓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제가 또 이제 이번 주 수업 들어가면 또 괜찮아질 거라고 혼자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몸은 좀 안 좋지만 제가 부지런히 한번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딱 세 가지고요. 1학기 기말고사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 관련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름방학 특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총 세 가지로 지금 나눴고요. 1학기 기말고사 분석 같은 경우는 영어 위주로 준비를 할게요. 이유는 영어권 문화는 절대평가여서요. 80점 이상만 넘으면 1등급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게 나온 편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보통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중학교 느낌으로 사실은 영어권 문화를 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그래도 늘 영어는 90점 나왔어요. 그런 친구들은 영어권 문화는 거의 문제없이 A등급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가 이번에 사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서 그 부분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등급 수업, 제 수업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 제가 7월 19일 마포에서 시작으로 해서 8월 16일, 17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여름방학 특강 안에는 7월 23일부터 시작이에요. 자, 일단은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시험 범위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총 5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능률복화가 이제 대가 19에서 35까지 해서 486개지만 사실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문과 동일하지 않게 내기 때문에 응용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단순하게 뜻 단어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는 능률량 3과 4과 2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 부교재는 고2 모의고사 19개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 지문은 총 4개였는데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페이지로 확인해 봤더니 모의고사 지문 한 14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6월달 모의고사는 19개 정도가 돼서 총 합하면 한 50개가 좀 넘는 거죠. 자, 그 다음 제 오른쪽에 영어권 문화 일부러 제가 살짝 넣어놨습니다. 절대평가고 80점 이상이면 A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기말고사만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2학기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선택형만 나옵니다. 주관식은 없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상승했고요. 영어권 문화가 2과 4과 이렇게 지금 시험이 나왔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1, 2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엔 2, 4과가 나왔어요. 자, 간단하게 제가 총평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1학기 중간고사랑 비교해서 난이도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등급 컷이 아무래도 이제 하락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좀 살펴봤더니 오히려 점수가 오른 친구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조금 난감 부분이 있는데요. 부분 점수를 감안하면 이제 물론 이제 어떤 학원에서는 90점, 어떤 학원에서 91점 이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분 점수를 만약에 후하게 준다 그러면 92, 3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문항별 분석이에요. 자, 총 문항수는 42문항이고요. 객관식 36문항, 주관식 6문항입니다. 시간은 총 50분. 자,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원래 한 문제당 제가 이 정도 늘상 말씀드린 건데 한 문제당 1분 이상 걸리면 망한다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머릿속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나마 조금 더 유리했던 이유는 작년보다는요. 작년 우리 1학년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12문항이 주관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42문항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상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답형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왼쪽으로 좀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총 5개를 일부러 좀 나눴습니다. 문항수를 갖다가 오른쪽에 제가 나눠봤는데요. 자, 어휘는 9문항. 주관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화여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런 능률복화라는 어휘책에서 나오는 단어는 주관식으로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많이 안 나왔어요. 4문항 정도 나왔고요. 다만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건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 모두 선택해라, 2개 선택해라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옳은 것을 골라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잠깐 정신이 삐끗하고 나가면 옳은 거 고르다가 올바른 거 안 고를 수도 있고 이제 막 뒤죽박죽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보통 이제 연습할 때
보다 더 잘 나온 친구도 있는데 연습할 때보다 형편없게 낮게 나온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하고 이제 상담을 좀 진행하면서 좀 심각한 아이들 상담해서 봤더니 뒤죽박죽 됐대요. 문제 풀다가. 그러니까 문항수는 많았는데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니까 막 뭐 OMR 작성할 때도 옳은 것을 골라놨다가 올바르지 않은 걸 골라놨다가 막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보통은 2개 골라라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한 3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좀 보통 괜찮은 난이도다 그러면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어휘도 지금 나왔고요. 교과서도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 부교재 추가 지문 6월 모의고사에서도 보시면 특히나 이제 부교재나 추가 지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들하고 상담을 좀 해보면 아이들은 그런 얘기예요. 부교재보다 추가 지문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 체감이 그랬나 봐요. 실제로는 늘상 부교재가 늘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3문항이 나왔고요. 제가 왼쪽은 다 객관식인데 2개 선택이 총 3문항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 주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빈칸이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단순 암기.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좀 틀린 친구도 있고 사실 직전 수업 때 제가 이거 시험에 나올 거라고 제가 이제 원래는 주관식 문제를 내려고 하다가 안 냈는데 이거 나올 것 같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제 인지했던 친구들은 다 맞았고요. 그리고 약간 앞에만 기억했던 친구들은 부분 점수 0.5점 깎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 지문 같은 경우는 내용 일치, 또 내용 유추, 무관한 문장 어법 제목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원래는 추가 지문에서는 어법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준비를 시켜놓거든요. 왜냐면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역시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이 단순 암기가 또 나왔고 내용 파악, 어휘 활용 같은 경우도 또 나왔네요. 자, 그 다음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나온 편이에요. 8문항인데 요건 사실 좀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왼쪽이 원문이고요. 오른쪽이 시험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는 해요.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외워야 되지만 달달달달 외울 때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굉장히 위험하다. 원리로 이해하고 외워야지만 문제를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1번은 동일합니다. attachment 하고요. 2번은 다르죠. 보시면 evoke, revive. 그죠? 완전히 동의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충분히 쓸 수 있다. 그 다음 3번째는 seemingly, 3번째는 딱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언급된 적이 없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 4번째는 memorable, 여기도 언급된 적이 없는 단어죠. 그 다음 5번은 사실은 personnel, 단어는 굉장히 쉽지만 이건 사실 능력국가 단어에 나왔던 단어예요. 그래서 접목을 계속 시키면서 냈다. 그 다음 2번째입니다. 원문제가 하나 더 실어놨어요. 자, 원래 지금 보시면 evolve faster than gene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 빈칸 문제거든요. 똑같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워버리면 되게 위험한 게 비슷한 거 찍어버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만 혼자 해석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이제 요거 설명을 할 때 be followed by 때문에 조금 어려울까봐 여러 번 설명했는데 그게 다행히 나왔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달달다 외웠던 친구 오히려 좀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앞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일단은 학생들 반응입니다. 지금 보니까 좀 잘 본 친구들이 늘 좀 미리 보내주잖아요, 점수를요. 좀 잘 못 본 점수를 정말 막 구걸해도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좀 지금 마음의 평정을 가지라고 제가 좀 시간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도 한 명 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는 평가를 했어요. 중간보다 어려웠지만 어려워 정도는 아니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이제 점수 보낸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 하나 틀린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높은 점수 받은 친구는 99.50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부분 점수로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난이도 분명히 상승했다. 기존과 다르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코로나 이전의 이화여고 느낌이 많이 들어요. 기본 실력이 상당히 높은 아이들이 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5점에서 20점까지 오른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중간고사에 만만하게 봤다가 너무 점수가 낮았던 거예요. 근데 중간고사에 100점에 한 22명 정도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90점을 잘 본 점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80몇 점 나왔어요. 완전히 뭐 정신을 잃은 상황이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악 물고 공부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 80점대 아이니까 90 한 2, 3 정도 예상했는데 그 친구가 한 97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친구도 있고요. 지금 제가 조사는 중인데 일단은 지난 중간고사에는 100.7명이요. 사실은 이제 난이도가 애매하긴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7명이라는 뜻이고요. 학교 전체는 22명이었다. 1등급은 존재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저한테 보내준 아이들이 지금 집계 중입니다. 사실은 이제 요거를 제가 제출했을 때보다 지금 더 아이들이 나와 있긴 한데요. 99.5점이 한 명이 나왔고요. 95에서 98점 정도가 지금 6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화여고 영어가 극상위권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0에서 94점이 한 2명 정도, 90점, 90.3 이런 친구들 한 2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85점 정도라고 보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90점을 어떻게 완전 최하로 받아서 그래도 1등급이 들어갈 건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 수업에 관련돼서는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많이 이제 아이들 책상 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왼쪽은 이제 영어랑 영어 공문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제가 이제 준비했던 자료들이고요. 복습형 과제라든가 문제 제작이라든가, 사실은 제가 많이 이렇게 좀 그 시험 기간부터 해서 요 끝날 때 많이 골골대고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이화여고 관련해서 문제가 딱히 어떻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든 문제를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짜깁기 하는 게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시험 보기 한 2, 3주 전부터는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도. 왜냐면 문제를 계속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지금 이렇게 잘 나와서, 그래도 좀 만족감을 얻은 학생들은 좀 많이 얻었고, 그 다음에 지금 뚝 떨어진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과제인데요. 이런 얘기예요. 점수대가 글쎄요. 우리 이화여고는 중학교 때 다 90점 이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들 이제 어리둥절 하실 거예요. 점수가 너무 낮은 학생들은. 과제가 너무 많다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까지 그냥 실력적인 탑 말고요. 공부를 많이 했던 학생들은 많다는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심화반에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과제를 안 해온 애 대한, 그러니까 아예 안 해온 애는 없고요. 조금 미흡한 친구도 한 2, 3명 정도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해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운이 정말 나쁜 애들은 보통 3등급. 숙제를 다 해왔는데 점수가 최악이다 그러면 보통 3등급. 그 다음 보통 이제 1, 2등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 방학 동안에 요걸 갖다 어떻게든 메꿀 수 있는 거 제가 좀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관련되면 계속 이렇게 안내문을 제가 보내고 있고요. 아이들 이제 과제 맨 앞에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공문화 같은 경우 제가 파이널 직전 자료를 true false 문제를 냈는데 이번에도 true false 문제가 또 다행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중률 유형을 훈련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과제로 내주거나 구두로 얘기할 때 계속 언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보시면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을 땐 저도 의미가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과제를 그냥 너무 많아서 버리지 않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요건 이제 내신 관련해서 내신 대비 과정이고요. 15번 테스트는 8월 16일, 17일 날 지금 예상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생별 개인과제 관리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심화반이라든가 나름대로는 어머니하고나 아버님하고 좀 이제 유대관계가 좋은 학생들은 이걸 이제 거침없이 보내는데 늘 잘해왔던 16년 동안에 자기가 있던 학생들은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교를 시켜서 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조교가 2명이에요. 그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 고민되는 게 뭐냐면 아이가 울어요. 그러니까 저 그냥 포기할래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엄마한테 보내면 자긴 그냥 망했다. 이제 오늘 집에 가면 뭐 안 된다. 뭐 이런 친구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화여고 아이들 할 때는 너무 고민이 많이 돼서 개인적으로만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왜냐면 울고 영어를 포기하는 것보다 제가 그냥 제2의 엄마가 돼서 제가 관리해주는 쪽으로 일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나 너무나 답답하다. 나는 내 애를 꼭 알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하고 꼭 약속해 주셔야 되는 게 아이한테 너무 이제 핍박과 억압과 이런 것들을 좀 안 주시는 형태를 해주신다면 제가 개인 소통 무조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그때그때 답변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여름방학 정규반 같은 경우는요, 이제 7월 23일부터 이제 제가 특강반이랑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자,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화여고 1 정규반, 마포에서는 7월 19일, 바로 이번 주죠. 오후 6시부터 9시 반까지. 원래는 이제 총 수업 시간은 3시간 반이고요. 30분은 클리닉인데 보통 제가 클리닉을 앞에 땡겼어요. 단어 시험 먼저 보고 하는 걸 앞에다 다 땡겨 쓰기 때문에 보통 이제 4시간 정도 돼서 거의 끝내죠. 다만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8월 달에 다시 진행이 되면 심화반은 늘 좀 빨리 끝냅니다. 왜냐면 단어 시험도 거의 완벽하고요. 거의 틀리지 않기 때문에 뭐 재시험 볼 것도 거의 없어요. 그 다음 목동 같은 경우는 7월 20일 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규반. 제가 지금 목표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능률 복화 일단 다 끝내야 돼요. 지금 중간고사 1에서 35였거든요. 그러면 기말은 2학기는 36에서 70이죠. 1000개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조금 하면 잘하는데 한꺼번에 하면 힘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저도 좀 고민인 게 일단은 방학이니까 제가 여유는 줄 거예요. 근데 시험은 어쨌든 간에 500개 한꺼번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찔끔찔끔 해주는 게 가끔가다 약간 고민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은 사실은 반복을 한 3번 정도 시키거든요, 단어를. 조금 더 반복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 부교재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번에 20개씩이니까요. 사실은 한 40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더 나올 확률이 높아서 일단 나와 있는 부분 거의 다 한 50개, 60개 정도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달달달 외우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얼마든지 지문을 마구마구 바꿔도 아이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대비시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법은 제가 영문법 수업 특강을 따로 열고 있지만 모의고사법 내놓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험에 막상 내용이 완전히 똑같지 않게 나오면 애들이 그냥 그 부분 살짝 외웠던 친구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잡아놨습니다. 자, 정규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고요. 자, 금요일 같은 경우는 6시에서 9시 반이고 토요일은 1시 반에서 4시입니다. 일단 심화반은요, 방학 기간 동안 휴강이고 전체 토요일 수업이나 개별 상담 후에 혹시나 토요일날 절대 안 됩니다 하는 학생들은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시간 안 되는 학생들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조율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조율을 마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 여름방학 특강은 조금 안타깝게도 제가 목동 미탐에서만 진행을 해요. 그래서 특강 시간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1 수요 독해 특강은 6시부터 9시, 특강은 다 3시간짜리입니다. 그 다음 영문법은 1시 반부터 4시 반, 원래는 2시, 5시로 잡아놨다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제가 학원에 양해를 구하고 시간표를 다 좀 변경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2 같은 경우는 또 화요일날 1시 반, 4시 반, 목요일 같은 경우 1시 반, 4시 반. 자, 근데 요게 중요해요. 지금 3월달 모의고사를 가지고 우리 애가 수능을 좀 잘합니다. 그러면 저도 조금 곤란해요. 왜냐면 고1 때 실력 다르고 2학기 때 다르고 고2 때 다르고 또 다르고 고3 되면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르기 때문에 대신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고3이 됐어요. 늘상 잘해왔는데 갑자기 고3 6월달에 완전히 망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아이들도 너무 초조해지고 부모님도 너무 초조해지고 그때는 좀 이렇게 믿어주시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게 늘 6월 달에 망하는 친구들은 수능에 더 잘 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로바로 시험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염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고1 거 같은 경우는 기초에는 제목 요약 빈칸 순서, 문장 넣기 위주로 좀 잡아놨고요. 주로 이제 고1 메인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도 약간 약한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영문법 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로 나눠서 사실 기본 메인은 접속사, 관계사, 분사, 가정법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좀 짧기 때문에 계속 해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고2 화요 독해 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2개로 나눴는데요. 화요일 거 같은 경우는 좀 기초입니다. 그래서 2학년 거 중에 좀 쉬운 버전으로 좀 많이 하면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제목, 요지, 주제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많이 해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고2 목요 독해 특강 같은 경우는 좀 심화반이어서 좀 많이 어려울 예정이에요. 그 다음 이제 고3 거는 제가 밑에 지금 있던 걸 지웠는데요. 고3 거는 일요일에 있습니다. 시간은 1시 반 다 동일해요. 네. 자, 일단은 제가 항상 영어는 늘 좀 이화 여고는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까지 너무 훌륭했던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점수가 너무 이제 들쑥날쑥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방학이잖아요. 어릴 때야 이렇게 울면서 이제 우산을 들고 이제 엄마들이 많이 보호해주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딱 요 시기거든요. 네, 지금 나름대로 95점 이상인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알아서 잘 요즘 상황이에요. 알아서 잘 좀 우비를 입고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은 온 비를 다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 같은 경우도 좀 촘촘하게 해주고 싶지만 학기 중에서는 조금 걱정되는 게 촘촘하게 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2학기 같은 경우는 조금 꼭 해야 되는 과제 위주로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든지 비를 맞고 철저하게 2학기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